자, 보자. 우리 지난 시간 유닛 4까지 진도를 알았고, 자, 노트 피고. 자,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파트 가운데 하나야. 가장 중요해. 자, 우리가 오늘 볼 부분은 중동사라고 하는 거. 중동사. 그거 잘 보면 얘들아, 잘 보게 되거든. 이 중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동사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 빨리 와야 돼, 이 자식들. 습관대로 쓰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준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에 이런 뜻이야. 일단 동사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는 품사, 이걸 우리가 준동사라고 일단 규정을 하자 이거지. 그리고 이 준동사에 속하는 준동사의 이 종류가 크게 한 지분, 세 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단 대표적인 게 투 부정사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가 투부정사를 딱 배우게 되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나오는 동명사라고 하는 게 있지. 그리고 세 번째가 분사라고 해요. 여기 분사 안에는 현재 분사라고 하는 녀석과 그 다음에 과거 분사라고 하는 녀석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것이. 그러니 일단 문법을 잘하려면 기본 개념이 정확해야 돼. 그리고 준동사라고 하면 준동사가 뭐고, 그 다음에 준동사 안에 누구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동사는 100% 아니야. 왜? 동사는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어? 태민아, 우리 동사 크게 세 가지 대분류 뭐가 있다고 그랬었지? 일반 동사, 그 다음에 간단한 거 비동사,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의미를 도와주는 조동사. 그지? 얘네들은 완벽한 동사의 역할이고 주어 뒤에 올 수 있는. 얘네들은 주어 뒤에 바로 올 수 있어? 아니잖아. 그지? 자, 근데 얘 이름이 왜 준동사가 됐냐? 이건 그냥 암기가 아니라 그냥 이해해주면 되는 거거든. 투부정사 형태가 우리 능동일 때 투 뒤에 동사 원형을 쓰지. 그 다음에 수동일 때 투동사 뒤에 B 플러스 PP를 쓴다 이렇게 배웠었지 지난 시간. 그 다음에 동명사는 뭐죠? 그냥 기본적으로 동사 뒤에 ing, 뭐 능동일 때. 그 다음에 수동일 때는 being 플러스 PP를 쓴다고 배웠지. 근데 오늘 이제 배우게 되는 분사는 동사 뒤에 ing가 붙으면 현재 분사가 되는 거고, 동사 뒤에 ed 꼴이 되면 우리가 이것을 과거 분사라고 부르지. 잘 봐. 왜 이 투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 이 세 가지가 준동사가 됐는지에 대한 아주 간단한 이유예요. 다 뭐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어? 다 동사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지. 동사 뒤에 앞에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이거나 아니면 ed 꼴로 바꾸는 동사를 가지고 변형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본형은 동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이런 동사는 아니지만 뭐다? 동사 가지고
변형을 시켜놓은 품사를 변형시켜놨기 때문에 얘를 보다 준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지? 자 이제 자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투부정사가 뭐야? 도요다. 투부정사. 오늘 처음 들어본 거 아니잖아. 그지? 뭐야? 도대체 투부정사가. 뭐야? 2D에 동사 원형이 붙은 게 투부정사야? 투부정사 생겨먹은 형태고. 뭐냐 이거? 딱 하나로 투부정사를 정의한다는 거야. 자 여기 부정사로 보면 여기 부정이란 말이지. 이거 긍정의 반대 부정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품사라는 뜻이야.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지. 이게 뭔 얘기냐? 쉽게 말해서 투부정사가 뭐냐고 우리가 물어보면은 품사가 품사가 어떤 하나로 딱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부정사라고 얘기합니다. 투부정사. 그래서 그러면 품사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의 품사가 같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투부정사. 어떤 경우에는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사용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형용사처럼 사용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사처럼 사용될 때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사용되는 명사적인 용법, 형용사적인 용법, 부사적 용법 이런 거 배웠지? 기억나지? 우리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투부정사의 목적의 의미는 부사적 용법 이렇게 막 암기하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야 명사는 명사지. 처음부터 명사는 명사인 거야. 근데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얘가 도대체 문장의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명사의 품사의 역할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형용사 부사로 막 바뀌는 거야. 세 가지가 막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해가지고 투부정사가 된 거겠지. 동물로 비유하면은 카멜레온 같은 놈이야. 태호야, 카멜레온이 어떤 색깔이냐? 알 수 있어? 카멜레온은 알 수 없지. 주변 색깔에 따라서 자기의 몸 색깔을 맞추는 녀석이니까, 그렇지? 똑같아. 투부정사. 형태. 투부정사 형태가 우리 보통 얘들아 문장 속에서 몇 가지의 형태로 등장을 할까? 총 세 가지. 첫 번째, 투부정사가 능동일 경우에 방금 필기한 것처럼 to 뒤에 to 플러스 r, v 동사 원형이 오고, 두 번째, 투부정사가 그냥 수동인 경우에는 to 쓰고 그 다음에 to 플러스 b 플러스 pp. 그래서 이건 능동 수동. 자 이게 형태별로 투부정사가 능동 수동인지 이제 특강 듣고 나면은 구별을 해서 봐야 돼. 세 번째. 주로 이제 고등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한 완료 부정사. to 뒤에 have 플러스 pp. to 뒤에 have 플러스 pp 라고 하는 완료 시제가 오기 때문에 완료 부정사를 쓴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에 투부정사의 용법은 얘들아 뭐 중학교 때 주로 이제 많이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만 내용 정리만 하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 알겠지? 자, 일단 투부정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게 품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의 품사의 기능을 담고 있다고 얘기했었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뿐인 거고. 그러면은 투부정사 용법이 명사적인 용법은 뭐냐면은 투부정사가 누구처럼? 이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어 자, 아직 내가 뭔가를 암기하라고 하는 건 없었고 내용에 대한 이해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대로 그냥 가만히 보면 되는 거야. 명사적인 용법이야? 명사처럼 쓰인다는 거지. 그치? 예를 들어 이런 거. 여기까지가 누가 봐도 주어지. 근데 주어 자리에 누가 있니? 투 부정사가 있지. 따라서 뭘로 보는 거야? 투 부정사가 명사처럼 주어 자리에 있네. 명사적 용법이다. 두 번째. 아이가 주어 맞지? want가 동사야. 나는 원한다. 뭘 원하는데? 이거를 원한다라는 거. 이거 전체가 뭐가 되는 거? 목적어가 되는 거지.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 투부정사가 들어가 있지. 그냥 위치만 보고 명사적 용법. 세 번째. 자, my dream is to become a singer. 내 꿈은 그래 가수가 되는 것이다. 여기 나의 꿈이라고 하는 게 주어, 요게 동사. 그러면 내 꿈에 대한 것을 여기다가 그대로 보충 설명했지. 우리가 이런 것을 보어라고 얘기하고 C라고 표시할게. 근데 보어 자리에 지금 투부정사가 들어와 있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1, 2, 3. 투부정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오는 거 다 명사적인 용법이다 라고 분류한다는 거지. 어려울 게 없어.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를 배웠으면 최소한 두 개는 응용해 볼 수 있잖아. 그럼 보나마나 형용사적인 용법은 투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사용되는 거지. 얘는 진짜 간단하지? 형용사의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 송호야, 세상에 너의 존재 이유는 뭐냐? 모르겠어. 형용사, 그렇지.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런 줄 알았지. 이거랑 똑같은 얘기고.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존재 이유가 분명해. 뭐야? 존재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 존재. 그럼 봐봐. 이게 뭐냐?
이런 게 있다고 한번 쳐보세요. 자, I have a lot of homework to do. 나는 뭐래? 여기까지만 봐도 뜻 되지. 나는 숙제가 많다. 응? 근데 혜성아, 어떤 숙제가 많대? 해야 할 숙제. to 부정사가 정확히 homework는 숙제라고 하는 명사 맞지? 그지? 실제로 to 부정사가 뭐야? 해야 할 숙제. 해야 할 많은 숙제를 나는 가지고 있어 라는 뜻이 되는 거지.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얘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문법이 되는 거지. 세 번째, 뭐가 맞았지? 하나는 떠오르지 않지? 나중에 한 번에 쓰자. 두 개가 더 있는데 일단 봐봐. 이건 통상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이었지. 그래서 일단 얘는 앞서 명사와 형용사는 각각의 명사와 형용사와 같은 품사의 역할로서 사용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부사는 조금 달라. 총 4가지. 좀 이따 나눠볼게. 자, 이 4가지의 그 의미로 사용되는데 일단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두드러지는 게 목적,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 이게 있지. 그 다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지.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끊어주게 되면 I going to Paris, 나는 파리에 갔다. 여기는 지금 파리는 장소니까 요거는 전치사. 요거 뒤에는 좀 다르죠. 그지? 뒤에 동사 원형이 있었기 때문에 투부정사. 그래서 나는 파리에 갔다. 왜 갔냐? 예술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을 떠올리면 요거 to 대신에 크게 두 가지를 쓴다고 배웠어. so as to 동사의 원형도 쓸 수 있고, 그다음 in order to 동사의 원형도 쓸 수 있는 거. 보통 요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so as to 동사의 원형도 같은 의미의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 판단의 근거. 여기 보면은 두 개로 나누어서 봐야 되는 거. 하나는 판단, 하나는 근거가 있는 거지. 그러면 he must be.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조동사 배울 때 must 뒤에 be가 붙으면 강한 추측이라고 얘기했었지.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 그러면 그는 틀림없이 뭐래? 그는 틀림없이 smart, 똑똑할 거예요. 근데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일단 지가 판단을 한 것이지. 근데 왜 이런 판단을 한 거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니라고 하는 근거. 이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주는 자리에 나오는 투부정사 부사적인 용법.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은 사실 우리 처음 영어 배울 때 있잖아. 영어 배울 때, 회화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거야. 근데 그때는 그게 그건지 몰랐던 거지. 처음 만나면 Hi, hello, nice to meet you라고 얘기하지. 여기 보면은 가만히 봐봐. I'm happy to see you, nice to meet you. 아주 간단한 이런 문장 표현 안에 사실은 뭐가 들어가 있어? 투부정사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왜 감정의 원인이냐? 나는 행복한데, 그지? 나는 행복한데 행복하다는 건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 감정이 왜 생긴 거야? 너를 만나서 행복해진 것이지. 그래서 감정의 그 원인을 설명해주는 자리에 나오는 투부정사 뭐? 부사적 용법이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스한 기분이 든데 이런 감정이 들었는데 왜 이런 감정이 들었냐? 너를 만나게 되어서 뭐한다? 기분이 좋아졌다는 거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결과 봅시다. 좋은 예문이 없나? 결과는? 그럴만한 생길만. 자, 그거 아니고. 결과는 말 그대로 어떤 하나의 사건을 거쳐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리에 쓰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 쉬운 문장이죠. He grew up to be a doctor. 자, 그는 뭐다? 커서 의사가 되었다는 거지. 그는 결국에 커서 의사가 되었다. 그래서 목적, 판단의 근거, 감정의 원인, 그 다음에 결과, 이런 네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자리에 쓰이는 투부정사 부사적인 용법으로 보면 된다. 그렇지.
됐니? 자, 그리고 동명사는 사실은 뭐 내용이 많지가 않아. 투부정사가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서 좀 잘 정리를 해놔야 돼. 요 파트에서는 실제로 수능 어법에 단골 손님처럼 출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니네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자, 일단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이렇게 봅시다. 요렇게 들어가야지. 우리가 이거를 이거 우리가 가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진주어라고. 우리 처음에 얘들아 가주어 진주어 배울 때 왜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를 쓴다고 배웠니? 왜? 연두야 왜?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렇지. 아니 우리가 도열아, 너 어떤 체형을 원하니? 왼쪽이 아무래도 낫지, 그지? 이렇게 머리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 이 영어의 문장으로 따지면은 주어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다는 뜻이야. 이거는 딱 봐도 균형적이지가 않지. 그래서 인위적으로 머리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그게 요리인 거지.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기본적으로 주어가 긴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이걸 그리고 또 뭐 지시대명사처럼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돼. 아무 의미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일단 나와 있는 거 보면 It is fun for me to study English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맨 앞에 나와 있던 얘가 일단은 허수아비와 같은 것이긴 하지만 주어 자리에 가짜 주어인 it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주어는 원래 이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어. To study English is fun for me 이런 문장이었다고. 그러니까 누가 보고 지금 주어가 이렇게 크잖아 머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는 거야? 인위적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문장의 균형성을 위해서. 자, 그래서 봐봐. 이제 가주어, 진주어는 금방 확인이 됐고 여기에 이제 보면은 바로 보통 진주어 앞에 등장을 하는 for me라고 하는 게 있지.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for 플러스 me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지. 근데 왜 얘를 얘들아 또 주어도 참 많지. 한 문장 안에 주어가 총 세 가지래.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 근데 이 의미상의 주어는 뭘 의미하는 걸까? 이 뒤에 따라 나와 있는 얘들아 이 진주어의 실제 행위자를 우리가 그냥 의미상의 주어이다라고 이야기할 뿐인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요 파트가 의미상의 주어, 가주어, 진주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이게 지금 보통 가주어 진주어는 얘네가 그게 가주어 진주어인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실제 수능어법 29번과 같은 그런 문제에서는 얘들아 주로 얘를 가지고 만나봐. 얘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나오냐? 페이크가 있는 거야. 보통 이 자리에 이게 딱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가주어 진주어랑 똑같은 거야. 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치? 근데 이 진목적어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얘도 이수로 바꿔놓고 뒤로 뺀 거란 말이지. 똑같아 원리는. 그냥 명칭만 가주어 진주어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실제 시험 출제가 되느냐? 이렇게 make랑 find라고 하는 동사를 일단 1차적으로 딱 보면은 이게 뭐가 등장할 자리가 되는 거야? 딱 두 가지만 보면 돼. 두 가지만. make, find 동사가 나왔지? 그 뒤에 딱 it이 나왔잖아. 그러면 그것을 찾다일 수도 있고 그것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 근데 그 뒤에 어떻게 이것이 it이 그런 대명사가 아니라 이게 이제 가목적어냐라고 판단을 하려면은 여기 뒤에 for 플러스 의미상의 주어와 투부정사까지 나와 있게 되는 건 100% 뭐가 되는 거야?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되는 거야. 뒤에를 확인해서 얘가 뭔지를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이거를 이렇게 바꿔. 둘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문제에서는 it을 쓸래, dam을 쓸래 이렇게 물어보지. 그러니까 원래 이 자리에는 가목적어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문제의 출제 의도가 뭐가 되는 거야? 마치 이 자리에다가 앞에 나와 있던 명사를 단수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복수로 받는 것인지로 유도를 해가지고 착각을 유발하는 문제가 첫 번째 타입이야. 되게 잘 나와 있어. 두 번째는 얘들아 이 투부정사를 쓸래 아니면 동사 원형을 쓸래라고 해놓고 find가 나오는 게 아니라 make를 딱 앞에 해놔. 자꾸 잘 생각해봐. 우리 make 뒤에 요 목적어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 쓰는 거 뭐 있지? 모형식에 사역동사라고 하는 게 있지. 그래서 이게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인지를 확인을 못하는 사람, 아니면 모르는 사람은 단순히 make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이 맞겠지. 사역동사겠거니라고 하지만 그거는 틀린 답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예의 형태를 바꿔놓거나 아니면 예의 형태를 바꿔놓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사실은 고등과정에서는 앞으로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가주어 진주어를 가지고 뭘 물어보지는 않아. 물어볼 거리도 없고. 근데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심심치 않게 잘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용법 있지? 이거는 앞으로도 그렇고 나올 게 아니야.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투부정사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해보고 있는 거야. 중요도에 따라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과 나눠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투부정사의 마지막 투부정사의 시제. 아니 시제는 동사만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 아니 투부정사도 시제가 있어. 오케이. 자, 봐봐. 문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다음 투부정사의 시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냐 없냐가 달려지는 것이. 봐봐, 얘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것처럼 to 뒤에 그냥 r v로 되어 있지 동사 원형. 얘는 뒤에 to 플러스 have 플러스 TP. 이거 아까 내가 투부정사의 형태할 때 세 번째 완료 부정사라고 얘기했었지. 이거는 얘들아 실제로 이거를 가로로 묶어놓고 to 뒤에 이거 쓸래 아니면 비동사 쓸래. 사실은 얘가 가장 투부정사 문제에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나와. 고등과정에서 문법에서 가목적으로 얘보다 훨씬 많이 나와.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떤 머릿속에 판단 기준을 갖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걸 물어보는 거고.
한번 해석해 보세요. 채운 한번 해석해 볼래요. 가 문장. 그는 그러니까 쌤스처럼 뭐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지. 그건 뭐래? 그는 아픈 것처럼 보인다. 아파 보인다라는 뜻이지. 자 밑에 도율이 해석해 볼게요. 그는 아파온 것 같다. 아파 온 것 같다. 그럼 아파 온 것 같다라고 한 거 지금 아프다는 얘기 안 아프다는 얘기야. 자 여기 위에 채윤이가 해석한 거 그는 아픈 것처럼 보인다고 했을 때 이 문장의 주어는 지금 실제 아픈 거 안 아픈 거야? 아픈 거야. 얘는 뭐야? 지금 도율이 해석한 거에 따르면 불분명하잖아. 그는 아파 온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게 지금도 아픈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건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처음 투부정사를 배울 때 그냥 되게 기계적으로 공부를 했지. 그냥 투부정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온단다라고까지만 배웠던 거예요. 투 뒤에는 동사의 원형. 그냥 당연히 그렇다라고만 믿고 써온 거지. 근데 투부정사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올 때는 얘들아 여기 앞에 봐봐. 지금 동사가 얘가 문장의 본동사지. 그 다음에 투 뒤에 be도 사실 동사야. 그러면 이게 동사 원과 투지. 투부정사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오고 싶으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동사와의 뭐야 싱크로가 같아야 되는 거. 동시 발생되어야지만. 반면에 여기가 똑같이 동사 원이라고 쳐봐. 여기 지금 봐봐 동사 투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 완료가 왔지. 이거 왜 그럴까? V1과 V2에 뭐가 발생해?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야. 시차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V1보다 V2가 뭐야? 더 과거에 발생한 것이지. 그래서 여기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올 때와 현재 완료가 올 때가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 얘는 그는 아픈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지만 그는 아팠었던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실제 지금 아프진 않는데 며칠 동안 끙끙 앓아왔다라고 하는 병색이 보인다라는 거야. 지금 아픈 건 아니고 아픈 흔적이 남아있다 라고 보여진다는 것이 엄연히 다른 것 다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그냥 일반 부정사가 아니라 완료 부정사라고 얘기를 하고 이 완료 부정사를 왜 쓰는 거야? 앞에 나와 있던 본 동사보다 더 이전 과거에 발생되었음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완료 부정사를 쓴다는 거야. 알겠니? 알겠어? 여기 앞으로 뒤에 투부정사도 이렇게 현재 완료 시가 나와 있으면 당황해하지 말고 여기서 뭔가 발생한 일이 먼저고 여기 나중인가 보다라고 이해해주면 됩니다. 됐냐? 그래서 자 증명사는 조금 한 5분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그만했어?